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안 장태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죠.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끄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옆으로 빨간 귀마개를 쓴 쌍둥이 남자아이들. 바람에 병원 봉투 하나가 날아와 차 앞에 떨어졌습니다. 태곤은 차에서 뛰어내려 봉투를 주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심장 수술 예정 마이너스 12월 15일 내일. 보증금 미납 시 수술 불가. 태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별아. 하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소리만 점점 멀어져 갔죠. 태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아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곤이 황급히 뛰어가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제발. 서은별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그때 쌍둥이 중 오빠 하준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별이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동생 하린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울어? 은별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세요. 우린 괜찮아요. 리어카를 다시 끄는 은별. 태곤은 따라가려 했지만 비서가 그를 막았습니다. 회장님, 일단 차로. 태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리어카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영석, 29살.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 서은별. 영석의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래. 집안이 어떤데. 저런 사람을. 은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숙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명숙은 은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꽃다발을 은별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쾅!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술집 여자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고? 은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영석이 죽였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불행해진 거야. 은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은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은별은 자신의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배. 그 안에는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시아버지 태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집에서 가져간 물건 전부 회수하라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은별은 변기 뚜껑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산부인과 진통실. 은별은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은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빈 의자들 뿐이었습니다. 없어요. 보호자 없어요. 간호사는 잠시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그럼 본인이 직접.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호자 이은별.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은별은 중얼거렸습니다. 영서가, 미안해. 혼자 나았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으앙. 첫째 나왔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울음소리. 으앙으앙. 둘째도 건강합니다. 은별의 눈에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2개, 작은 팔찌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준, 이하린. 유리창 밖에서 은별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는 있었지만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별은 천천히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엄마가 잘할게. 잘 키울게. 그렇게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4년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폐지를 주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셋이서 그날도 폐지를 주운 돈으로 저녁을 해결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하준이가 숨을 쌕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숨 안 쉬어져. 은별은 하준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하린이도 손을 잡고 함께 조금만 참아. 응급실 접수돼. 환자 이름이요? 김하준이요. 보증금 50만 원입니다. 은별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삑 거절음.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삑 거절음. 마지막 카드. 삑 거절음. 보증금 없으시면 대기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애가 지금 숨을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은별은 하준을 안고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대기실 벤치. 은별이 하준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하린이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그때 옆 의자를 보니 다른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가 손주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줄게.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은별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이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도 할머니 있어? 은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깨물었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동보호 인계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은별의 손이 인계암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준과 할인이 잠결에 엄마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집 가. 은별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흐느끼는 은별.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세단 안. 태고는 조수석에 놓인 사진 액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석 1991-2020.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 명숙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강 회장이 또 손주 돌잔치 초대장 보냈어. 우리도 손주만 있었으면. 태고는 아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서가, 아빠가 뭘 한 거야? 비서 최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 소식 들어왔습니다. 신림동에 계신다는데. 태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거리에서 태곤은 그들을 봤습니다. 폐지 리어카를 끄는 며느리, 그리고 쌍둥이.
태곤과 명숙이 인계암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은별이 일어서며 아이들을 뒤로 감췄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와요? 그날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별아. 은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술집 여자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우리 아들 죽였다고. 명숙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은별 손등에 피멍과 동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명숙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태곤이 소리쳤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손주가 있는데 왜? 은별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연락하면요? 또 쫓아내셨을 거잖아요. 재산 노린다, 돈 노린다 그랬을 거잖아요. 하준과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린 잘 살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없어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은별이 먼저 주워 펼쳤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김하준, 김할인. 친자 관계 확률 99.99%. 은별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었어.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준과 할인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명숙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나빴어. 미안해. 은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서 최성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하준이 수술. 내일입니다. 은별이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돈으로 끝낼 생각이면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태곤이 말하려 했습니다. 은별아, 그게 아니라. 은별이 끊었습니다. 5년 전에도 돈 주셨잖아요. 집도 보험금도 전부 가져가셨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까지 바닥에 짚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이부터 살리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은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버텼습니다. 조건 있어요. 뭐든지 하마.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접수대에서요. 그날 저 혼자 카드 거절당했던 그 접수대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그날 하신 말 취소하세요. 명숙이 이를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병원 응급실 같은 접수대 앞 직원이 은별을 알아봤습니다. 아, 저번에 태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장태곤입니다. 제 이름으로 보증합니다. 지금 당장 처치하세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준을 데려갔습니다. 은별이 하준 손을 놓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태곤이 바닥에 떨어진 은별의 장갑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건넸습니다. 미안해. 은별이 장갑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태곤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기실 벤치, 명숙이 할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코트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우리 손주,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인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따뜻해. 명숙이 아이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손주였습니다. 병원 로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며느리한테 한 말은 숨을 골랐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쌍둥이를 낳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린 진짜 엄마입니다. 은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전 그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 술집 여자딸, 당신이 우리 아들 죽였어. 그 말들이 이제야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은별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은별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곤이 말없이 왼쪽에 섰습니다. 명숙이 오른쪽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밤을 샜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은별이 무너져 울었습니다. 태곤이 은별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명숙이 은별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회복실 문 앞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누구세요? 태곤과 명숙이 동시에 손을 들여다 멈췄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은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희 셋 다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가족분들이시군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실 안 하준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은별이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준이 옆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태곤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명숙이 하준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이 반대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준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